조선별난사 삼남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전쟁. 임술밀란. 임술밀란은 철종 13년인 1862년에 삼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전쟁을 말합니다. 진주 부근의 작은 고을인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항쟁은 3월에는 경상도 전역으로, 4월에는 전라도로, 5월에는 충청도로 확산되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70여 개 고을로 번졌습니다. 삼정문란 등 농민에 대한 억압수탈의 심화가 원인으로 조정에서는 선무사 안핵사, 암행어사를 파견해 실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삼정의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곧 옛제도로 환원되고 말자 9월에 다시 밀란이 일어났고 이후 대원군 민씨 정권 아래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임술밀란의 발단. 1862년 농민항쟁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70여 개 고을에서 일어났는데 처음 일어난 곳은 2월 4일 진주 바로 위쪽에 있는 작은 고을인 단성이었습니다. 단성에서 시작된 항쟁은 3월에는 경상도 지역으로, 4월에는 전라도로, 5월에는 충청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가 조세 문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하자 항쟁이 수그러졌다. 개혁을 시행하지 못하자 다시 터져나왔고 9월부터 제주 지역, 함경도 함흥, 경기도 광주, 경상도 몇몇 고을에서 농민항쟁이 발생했습니다. 농민항쟁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삼정문란을 비롯한 봉건 정부와 관리에 농민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이었습니다. 또 항쟁 과정에서 고리대나 고을의 소장료를 통해 지역 내 농민 수탈에 앞장섰던 토호양반, 지주 부호가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농민층 분해에 따른 계급 대립이 농민항쟁의 주요 원인의 하나였음을 말해줍니다. 농민항쟁 발생의 핵심 원인이었던 삼정문란은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으로 조성된 봉건의 체기의 사회 모순이 응집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세는 삼정인 전정 군정 한정에 의해 부과되었고 이에 잡세 잠역세가 있었는데 전정은 오랫동안 양전이 실시되지 못해 애초 정확한 조세 부과가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해마다 풍흉에 따라 조세 부담을 가감하고 조세 부담자를 모아 조세 납부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장악한 이섭의 논간이 심각했습니다. 더구나 전결세에 각종 부가세가 붙어 조세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도결을 실시해 전결세를 받고 바치는 과정의 중간 이익을 수령이나 향임, 서리 등이 손쉽게 차지했습니다. 군정은 군년별로 군역 부담액은 고정되었는데 군역을 부담하는 양민은 계속 줄어들어 남아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정은 애초 진대를 위한 환곡이 그 이자를 재정 확보에 이용하면서 환곡 액수가 크게 늘어나 관청 고리대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환곡을 나눠주고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일어났고 관리들이 중간에서 빼돌린 원곡을 민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잡세는 포구세, 시장세, 어장세, 실점수세 등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 주로 농업 이외 부문의 생산과 유통에 주로 부과된 조세였습니다. 잡세는 균역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국가제도에 의해 수립되었으나 대부분 중앙관청, 군방, 지방관청의 자의적인 수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잠역세는 지방재정분으로 충당하기 위한 조세인데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마구 증대해 주요 조세 문제의 하나로 대두했습니다. 결국 당시의 조세 문제는 부담 능력에 따른 정확한 조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분에 따른 조세 부담의 차별이 존재했으며 9년 내에 수령 향임 이섭의 양반들이 결탁해 조세 수취를 이용해 민을 수탈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 문제는 관리들의 부정에 의해서도 발생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었는데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은 조세 부담자의 사회적인 처지에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농민층의 분해가 현저해 진주의 경우 당시 토지대장을 분석해보면 6%의 지주가 44%의 농지를 소유했고 63%의 농민이 겨우 18%의 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히 농민들 간의 담세 능력의 차이를 가져왔고 담세 능력에 따른 정확한 조세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의 변동 양상은 울산 지방의 경우 19세기 후반에 절반 이상이 양만 신분으로 호적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양민층에게 군역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신분에 따라 부담의 차이가 나는 조세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했습니다. 더욱이 조세 수취 방식이 일반 조세의 경우는 9년 단위로 제정되면
민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거두는 과정은 상당 부분 9년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9년 내에서 지방의 사족층이 수령과 이서배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으나 지방 지배력이 쇠퇴하면서 수령과 이서배를 중심으로 한민의 수탈을 견제할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정치구조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었는데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민들은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술밀란의 전개. 항쟁의 초기 논의 과정은 향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민이 참여하는 경우와 민들이 논의를 제기해 각 마을의 통문을 돌리고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들어내는 경우로 나뉘었습니다. 논의는 처음에는 고을 수령과 가명에 청원하는 등장을 내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시위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들도 함께 모였지만 이들 대부분은 농민들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과격한 방향으로 나가자 중간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등장을 제기하고 시위하기 위해 읍내로 들어온 농민들은 수령을 고을 경계 밖으로 쫓아내고 관할을 부수고 이서배들의 집을 불태우거나 죽이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시위하고 돌아가는 과정에 그동안 괴롭혔던 토호양 반가들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주된 공격 대상은 이서배, 향임층, 양반가, 부호가 등이었습니다. 항쟁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진주 지역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진주는 경상우도에서 제일 큰 고을이었습니다. 지리산 기슭으로 토지도 매우 비옥한 편인 반면 진주목과 경상도 우병영이 자리 잡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진주목과 경상도 우병영은 관원 이서배의 포음으로 없어진 환곡을 토지와 가호에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려고 하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계춘, 이계열, 이명윤 등의 주도 아래 진주목과 병영의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응하려는 모임이 1월부터 2월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첫 모임은 서쪽 축곡면에서 가졌으며 여러 차례의 모임 끝에 고을 전체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2월 6일 수곡장터에서 열린 대중집회에는 여러 마을의 대표자들이 참여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서 읍내를 공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침내 2월 14일 농민항쟁이 시작되었는데 수곡 장시와 진주 서북쪽 덕산 장시를 장악한 농민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덕천 강변을 따라 읍내로 진출했습니다. 18일 읍내 외곽에 봉기민들이 진출하자 진주 목사는 조세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약속 문서를 내주었지만 19일에 농민들은 객사 앞 장터에서 집회를 가진 다음 병영을 공격했습니다. 농민은 20일까지 읍내에 머물면서 진주목과 병영의 이서배, 양반가를 공격하고 조세 문서를 불태웠으며 읍에서 물러날 때 외곽으로 나가면서 토호들이나 대상인 지주관청기구를 공격했습니다. 20일에서 23일까지 22개 면을 지나면서 수십 채의 집을 불태우거나 파괴했는데 농민항쟁은 기본적으로 고을마다 개별항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봄철에 집중적으로 봉기했는데 봄철은 지난 가을에 매겨진 조세를 완납해야 하는 때라 관하에서 조세를 받아들이기 위해 농민들을 들볶고 형벌까지도 서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고을 농민들도 우리도 일어나야 된다며 봉기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안핵사, 어사 등을 파견하자 농민들이 이들의 고을 조사를 기회로 삼아 항쟁을 일으켜 이들의 순행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항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민항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어나는 시기나 항쟁의 유형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처음에 지리산 기슭인 단성, 진주, 함양, 거창 등의 진주권에서 2에서 3월 사이에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서북인 상주권에서는 상주, 선산, 계령, 인동, 성주, 비안, 군위 등에서 3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났으며 두세 차례 일어난 읍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울산, 창녕, 밀양, 신녕, 연일, 현풍 등 경주권에서 일어났는데 경주, 신녕, 연일, 창녕은 조세개혁 방안인 삼정이 정절목이 반포된 이후인 10월경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경주, 창원, 상주, 진주, 성주 등 읍세가 큰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안동권에 속한 고을 중 비안에서만 항쟁이 발생한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3월 27일 익산 지역을 시작으로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한편 고산 부안, 금구 장흥 순천 강진 등 전라도 54개 군현 가운데 38여 곳에서 항쟁이 일어났음이 확인됩니다. 전라도는 삼남 가운데서도 가장 항쟁이 많이 일어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첨예한 계급 대립과 국가 수탈이 보다 격심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충청도는 농민항쟁이 크게 위세를 떨친 5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과 가명이 있는 공주와 병영이 있는 청주를 중심으로 한 내륙지방에서 대부분 일어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충청도 지역은 대부분 초군이라는 뗄나무꾼, 일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항쟁을 일으켰으며 다른 지역은 공격 대상이 관아와 이섭에 집중된 데 비해 충청도는 토호 양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당시 전라도에 속한 제주도는 9월부터 여러 차례 일어났고 함경도, 함흥, 경기도, 광주는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이들 지역의 항쟁은 제주도는 제주대정정의 새 고을만이 힘을 합쳐 이듬해 1월까지 끈질기게 항쟁을 벌인 점, 광주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으로 서울까지 와서 시위를 벌인 점 때문에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농민들은 항쟁을 일으키고 12개조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는데 자료상 알려진 것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이서의 포음을 농민에게 징수하지 말라. 2. 결가는 매결당 7량 오전씩 하라. 3. 그간 도망했거나 죽은 군정 1000여 명을 장부에서 제외하라. 4.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군보를 1인당 2냥씩 하라. 한편 충청도 공주 농민들은 4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봉기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미는 항상 7량 오전을 정해 거두라. 2. 각종 군포를 소민들에게만 편중되게 부담시키지 말고 각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키라. 3. 한국의 패단을 없애라. 4. 군에게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한국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결념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농민들의 요구는 신분에 따른 조세차별의 혁파 규정에 없는 조세증대 금지, 중간수탈의 금지, 조세 부담 능력에 따른 조세부과 등으로 요약됩니다. 농민항쟁의 주요 참여층인 초군들은 사대부가의 산림광점을 금하라는 요구를 제기했고 구체적 요구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참여자 가운데는 억울한 재판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태신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의 조세개혁의 요구는 물론이고 농민들의 다양한 불만과 개혁 요구는 조선 정부로서는 세제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한 쉽게 들어주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했는데 봉기 지역의 중앙관리를 파견해 사태를 조사하고 수습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농민항쟁이 일어난 지역의 수령을 파직하고 항쟁 주모자의 처벌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5월 들어 봉기가 삼남 지역으로 확산되자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봉기 주모자를 먼저 참수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강경책으로 선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세 문제가 수령한 개인의 탐악, 어떤 한 고을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임술 밀란의 결과 정부는 4에서 5월에 안핵사 선무사 암행어사들의 보고, 접견을 통해서 삼정의 문란 상황, 농민항쟁의 요인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5월 25일부터 조세개혁을 위한 삼정이 정청을 설치하고 삼정책문을 내려 널리 조세 폐단에 대한 개혁안을 구하는 등 삼정이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수백 명의 사람이 삼정이 정책을 지어 바쳤습니다. 정부는 윤 8월 19일에 삼정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책의 내용은 전결세와 군역세 문제는 운영 과정의 폐단을 제거하는 정도였고 가장 중요한 개혁은 환국제도를 혁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정의 경우는 이전의 군역제를 그대로 시행하거나 마을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 중 지역민이 원하는 대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환정에 대해서는 환국이라는 이름을 폐지하고 그동안 환국세로 담당하던 재정 부분을 전결에 옮겨받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절목이 반포된 뒤 환국의 재정을 의지하던 아문에서 반대하고 농민들도 정부가 환국제도를 없앤다고 하면서도 이전에 이섭배가 가로챈 환국 원곡을 농민들에게서 회수하려고 하자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10월 29일 삼정이 정책의 실시를 포기하고 옛날의 규례로 돌아간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정부 안에서도 좌의정 조두순만 삼정이 정책의 실시에 적극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원성이 가장 높은 환국제 운영에서 허류 환국을 대대적으로 탕감하는 조처만을 취했습니다.
이후 조선 정부의 긴급한 재정적인 필요에 따라 원곡을 끌어다 쓰는 일이 생기는 등의 사태로 인해 소멸되어 가서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요구나 삼정의 정책에서 제시된 환곡제 폐지의 방향이 관철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1862년 농민항쟁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조세 문제에 대한 불만과 개혁의 요구는 조세제도 개혁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9월부터 제주 지역, 함경도 함흥, 경기도 광주, 경상도 몇몇 고을에서 농민항쟁이 다시 일어났고 대원군 정권, 민씨 정권 하에서도 농민항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임술밀란의 의의와 평가 1862년 농민항쟁은 1811년 평안도 농민전쟁처럼 군사적 행동으로 정권이나 국가를 타도하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안도 농민전쟁에 비해 훨씬 많은 지역에서 일어났고 농민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평안도 농민전쟁보다 발전된 형태입니다. 1862년 농민항쟁은 주로 고을 단위로 고을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령에게 청원하거나 시위하는 형태 등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항쟁의 초기 단계부터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모의하고 주도한 경우가 많았으며 요구도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자신들의 처지에서 당시의 조세 수취 제도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점은 정치적 주체로서 농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단련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남해 지역의 봉기에서 농민들이 든 깃발에 적힌 시의 내용입니다. 하늘이 불을 내려 벌떼같이 일어나니 섬의 백성들이 맹호를 잡는다. 하늘의 도는 크고 밝아 대낮에도 환한데 어사는 어찌 무사람의 뇌물을 받아먹고 백성들을 구하지 아니하여 성 아래에서 소진케 하는가. 안으로 좋은 보필이 없어 난리가 일어나는구나. 주, 부, 군, 현에서 마련한 것에 이무를 보태어 어찌하여 소란케 하느냐. 오늘 조선별난사는 삼남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전쟁, 임술민난이었습니다.